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저희 여수 MBC가 창사 47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 MBC가 응원합니다란 연중 캠페인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성장 동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지역의 젊은이들을 박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33살 이원기 씨가 순천역 부근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행객들이 함께하는 저녁 파티 등 이곳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요즘 하루 숙박객만 평균 70여 명으로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단지 이곳에 들르기 위해 지역을 찾는 전국의 단골 고객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날 정도입니다. 2년 전에 여기를 한번 왔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와서 자려고. 이처럼 독특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우직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제 앞에 닥쳐진 일들을 제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쩌다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 대표가 판단하는 대박의 비결은 뭘까? 지역일수록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심장한 해법이 나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것도 빠르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순천 출신의 유망 웹툰 작가인 서강용 씨. 얼마 전 유명 방송사와 수천만 원대 저작권 계약을 맺는 등 작가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지만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소박했습니다. 이걸로 밥을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무조건 그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벌교 주먹쟁이, 낚시만화 캐스팅 등 대부분 지역색이 완연한 것이 작품의 특징. 서 작가는 인터넷 온라인 분야에서 지역은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장소나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청년 실신 시대. 더군다나 척박한 지역에서 소중한 성공의 신화를 써가는 젊은이들에게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를 부탁했습니다. 시간적인 타이밍이나 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열정인 것 같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조금 더 볼 수 있게끔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MBC 뉴스 박광수. 고흥의 우주항공산업은 지역의 신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의 메카 고흥은 이제 우주로 가는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전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보던 나로호 발사.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때의 감동은 어느덧 독자 기술 확보란 날개를 달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약의 발판은 한반도 끝자락에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 우주센터에서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 250여 명. 내년 10월 쏘아 올릴 한국형 우주발사체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원들의 어깨도 한층 무겁습니다.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우리 엔진 시험이 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처음 하게 되는 이런 발사체 개발 업무를 하는데 같이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발사체 성공의 핵심이라 불리는 엔진 시험은 성공의 단추를 꿰기 위해 폭염에 맞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땀방울은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로 가는 관문이자 우주항공산업 메카를 위한 도전은 지자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무인기 산업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하늘을 품은 무인기의 날개짓을 통해 긍지와 보람은 점점 쌓여갑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무인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기반 구축은 늦출 수 없는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또 다른 먹을거리이자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이 될 우주항공 산업. 현장에서 내뿜는 거친 숨소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고흥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엑스포와 순천만 정원 박람회 이후 동북권은 남해안 관광의 1번지로 도약했습니다. 지역의 관광 테마를 알리는 지역민의 열정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관광의 한 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사 테마여행. 그 중심지는 바로 이순신 광장입니다. 실물 크기로 보고 난 거북선은 단연 인기.
거북선 안에서 조선수군의 전투를 실감나게 알려주는 이는 올해 67살의 김채영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단순히 보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해설사를 통해 이체감 있는 관광으로 바뀝니다. 여수 문화관광 해설사는 모두 76명으로 1,300만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숨은 주역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여수의 자연생態에 최선을 다해서 여수의 관광지를 안내하면서 우리의 그 여수를 전국에 알리면서 우리 앞으로 더욱더 여수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자 합니다. 여름의 열기가 남아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연보라 분홍으로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는 수련이 호수정원에 피어났습니다. 물속에서 넓은 빅토리아 연잎에 달팽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엄숙히 가든 디자이너. 이처럼 정원을 가꾸는 아이디어가 모여 국가정원은 해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한 해 500만 명이 찾는 국가정원은 세계 속의 한국정원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K가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K가든을 꿈꾸며 전 세계로 나가고 싶습니다. 여수엑스포와 순천만 정원 박람회 이후 지역민의 열정은 관광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과 13년에 메가 이벤트가 열렸던 전남 동부 지역. 이제는 해양과 생태관광 1번지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항만과 철강 산업 역시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입니다. 이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천병들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SM터미널에서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박병준 씨. 박 씨의 작업장은 보기에도 아찔한 30m 높이의 크레인 운전석입니다. 박 씨가 크레인으로 하루에 트레일러에 싣는 수출입 컨테이너만 200에서 300여 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 화물을 정확히 맞춰 실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책임감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작업은 힘들고 하지만 제가 나르는 화물이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고 광양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나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여수 광양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1억 4천만 톤. 석유화학 원자재 수입 화물과 자동차 환적 화물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보다 3% 가까이 증가 추세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내 수출입 1위 항만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 근무하는 황도환 과장. 황 과장은 후판공장에 지난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작업을 통한 제품 생산에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립니다. 공장 내 조업부터 품질 설비를 모두 아우르는 데이터 통합 작업으로 각종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최적의 생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최근 세계 최초로 기가스틸이라는 초강도 강판 공장을 준공하고 경쟁력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치열해지는 철강 시장 속에서 첨단 정보 기술을 접목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형 산업 구조로 빠르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후판 모델 플랜트를 기반으로 자동차 강판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전 제철소에 확산을 할 예정이고, 이걸 기반으로 광양제철소 그리고 더 나아가 포스코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항만업계가 산업 역군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새롭게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농업과 수산업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열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품종 도입과 기술 개발로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거문도에 있는 한 가두리 양식장. 참다랑어들이 힘찬 몸짓으로 먹이를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이곳에서 참다랑어 양식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어미에서 채집한 수정란으로 인공 부화 연구를 거듭한 끝에 현재는 부화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외국보다 30년 정도 늦은 출발이었지만 올해 말에는 양식 참다랑어가 시험 출하돼 양식 대중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늦게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술은 많이 안착돼 있는 상태고요. 산업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도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장목 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타 지역에서 온 농민들입니다. 이곳에서 시험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장목은 모두 12종. 지난해 새로 들여온 올리브 나무도 겨울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앞으로 농가에 많이 보급될 걸로. 연간 6천여 명이 방문할 만큼 대체작물 육성 분야에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득 작목을 발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관광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서 아열대 작목을 활용한 6차 산업 역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틀을 깨고 미래지향적으로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침체된 1차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저희 여수 MBC는 지난 47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을 대변하고 미래 청사진을 조명하는 지역의 대표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라디오 전파를 첫 발사한 남해방송. 이후 47년 동안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광양만권을 대표하고 사랑받는 지역 방송사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1985년 FM 개국에 이은 1987년 TV 개국, 2002년 디지털 라디오에 이어 2005년에는 디지털 TV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 그 현장에도 늘 여수 MBC는 함께했습니다. 반세기 만의 3여 통합과 광양 컨테이너 부두 개장, 고흥 나로우주센터 건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변화의 시기, 그 고비마다 여수 MBC는 지역의 방향타 역할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반백년, 작년을 넘어선 저희 여수 MBC는 앞으로의 50년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응원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데 천병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의 방송 환경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보다 더 가까이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수 취약계층을 배려하며 더욱 신뢰받는 지역 언론사로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자 주권시대, 지역방송 100년의 역사를 향해 가는 여수 MBC.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청자, 지역민들이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과 관련해 지역사회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보육재단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여수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 참석자들은 열악한 교육 여건과 양육 부담으로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육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은 물론 후원과 지원 등 지역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보육교사 증원과 처우 개선 등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 지역에서 고등학교 입학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2018학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도내 고등학교 144곳에 입학금을 면제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은 11,800원에서 15,900원으로 입학금이 면제되면 연간 2억 7천만 원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을 앞두고 있는 순천 선월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원활한 택지 개발을 위해 선월지구 0.98제곱킬로미터를 오는 2019년 9월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광양복합업무단지와 해룡산단 확장부지 등 4곳은 다음 달 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해양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첫 번째 해경교육원 졸업생들이 배출됐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어제 교육원 대강당에서 박경민 해경청장과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2기 졸업생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인연된 신임해양경찰관은 모두 166명으로 지난해 말부터 8개월에 걸쳐 원양 항해와 함정 실습 교육 등을 마쳤습니다. 여수시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 반영으로 정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민생 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국제해양관광 도시 구축을 위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잇따르고 있는 여수 산단 내 교통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지자체에 교통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화학섬유노조 전남지부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여수 산단의 교통시설과 도로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해 산단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섬노조는 이어 흥국사역과 GS칼텍스 정문 인근 등에선 아직도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휴가철이 지나서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처럼 날씨까지 좋아서 어디로든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예상되는 최대 수요 시간 보시면 요금소 기준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포까지는 3시간 50분, 강릉까지는 3시간 30분 전망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벌써 외곽 방향 정체가 시작됐고요. 오늘 가장 어려운 시간대는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되겠는데 신갈분기점과 양지터널 사이가 특히 어렵고 강원권 곳곳은 작업이 많습니다. 지금 군자 요금소 부근에서는 강릉 쪽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뒤쪽으로 속도 떨어져 있고요. 반월터널과 둔대분기점은 지나는 교통량 많아서 4km 구간 정체입니다. 여주일 때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신갈분기점과 여주분기점 사이는 주말과 공휴일마다 버스 전용 차로제가 임시 운영되고 있어서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강원권 곳곳은 작업이 많은데 다행히 아직까지 작업으로 인한 정체는 없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는 초월 나들목 부근에서 주춤하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는 괜찮습니다만 역시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 막 서종과 설악 사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일대도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황입니다. 금천 일대 교통량 빠르게 증가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안성 부근 부산 쪽으로 작업 때문에 정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주말 내내 쾌청해서 나들이 가시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로 거의 2달 만에 가장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꽤 오르겠는데요. 서울 29도, 대구 31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강원도에서는 매우 높은 이상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이나 보통 수준으로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인데요. 서울이 19도, 대구 20.2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청주 29도, 부산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